안녕하십니까. 마산청원 소송, 회생, 파산, 상속 전문 법무사 박성용입니다. 자, 오늘 그럼 서증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친목회입니다. 원고가 친목회예요. 친목회에 있던 임원 중 한 명이 친목회비를 이제 편취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소송이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이 친목회가 단체성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단체 이름으로는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럴 경우에 결국은 그 회원 전체가 다 해야 되는데 선정 당사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리 의무 관계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원고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경우는 그렇게 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단순히 회비였으니까. 왜냐하면 친목회라는 게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아주 자유롭게 되는 그런 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취된 그 금전이 누구한테 얼마나 귀속돼야 되는지 부분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채무자를 잡았다는 거야. 잡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각서 하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계시냐고 하니까 계신데요. 아, 그러면 각서 제가 내용 봐야겠으니까 일단 채무자님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만나시죠. 이래갖고 왔는데 채무자님 계시더라고요. 계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거 지금 쓰신 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 쓰겠습니다. 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에 대해서 이걸로 가지고 어떠한 불법적인 용도로 각서를 사용하게 된다면 제가 그거는 책임지고 막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있는 그 내용 다 없애고 단순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지해드리고 다시 썼어요. 그쪽에서도 이제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다시 써준다고, 이제 앞전에 본인이 쓰셨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썼어요. 제가 어떤 회에 자기가 이제 얼마를 가지고 왔으니까 매달 얼마씩 해서 얼마 동안 갚겠다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 그거는 소송상에서 좀 쓰기가 어려워요. 써먹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채무자도 그 변제하는 변제기 내에서는 자기가 그 기간을 유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변제기란 지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애매해지는 거죠. 하다못해 뭐 2기 이상 연체하면 뭐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런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드렸어요. 해드리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당사자 부분이 조금 애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버렸어요. 즉, 회에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지금 회장님한테 채무가 있는 걸로 작성을 하고 변제기를 확실하게 넣는 걸로. 그리고 이제 매달 변제는 우리 친목회에서 수혜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서로 합의 보고 또 제가 어떤 놈입니까? 그거 나중에 또 사기 강박이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제가 뭐 만나가지고 선생님 혹시 입가에 흐르는 피를 언제 맛보셨죠? 뭐 이런 거 한 것도 아니고 들어감과 동시에 녹음기 켜고요. 끝날 때까지 녹음 다 했어요. 나중에 혹시나 그런 걸로 어택 들어올까봐. 제가 이렇게 상당히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녹음 다 해가지고요. 이제 작성을 하되, 채권자 A에게, 즉 그 회의 단체가 아니라 채권자 A에게 채무자 B는 몇 천만 원의 그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 항에 변제기는 언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소송이 들어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죠. 뭘 어떻게 돼요? 실체적 진실에 반하죠. 그죠? 맞잖아요. 원래 돈을 편취한 건 그 단체잖아요. 단체인데 불구하고 이거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회장한테 채무가 있는 걸로 해서 소송이 끝나버린 거예요. 압니다.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는 거. 하지만 그 회장님은 이 단체가 다른 단체의 그 소속 단체였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상당히 공신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를 당장 소송상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상당히 전무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서증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실질적 진실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판결은 그렇게 난 거예요. 이게 서증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서면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한 사건은 이제 돈놀이 사건인데 어떤 거냐면은 지방도 그렇고
그건 뭐 그 수도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소위 돈놀이라는 걸 해요. 계모임 형태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일수 형태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자를 좀 많이 받으세요. 뭐 오부이자? 오부이자 아세요? 오부이자? 5%를 말해요. 5%. 연 5%? 아니요. 그거는 민법상 이자고 월 5%. 연 60%. 그게 우리나라의 이자 제한법이라고 있는데 24% 이상은 불법입니다. 뭐 제가 10부 이자까지 봤어요. 그런 거 다 이자 제한법 위반으로 다 고발 대상인데 고발하고 나머지 돈 이자 냈던 24%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가지고 오히려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소송인데 제가 그걸 도와드리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방법이 있다고는 내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쨌거나 그건 불법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 피해자의 그 명시적인 의사로 명시적인 의사 없이 제가 제 마음대로 고소할 수도 없는 거고, 무엇보다 그런 쪽에서 돈을 빌리시는 분들은 거기 아니면은 돈 빌릴 데가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도권이나 뭐 대부업체 그런 데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안 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쪽에 돈 빌리는 건 서로 친목에 의해서 빌려지기 때문에 연 60%, 뭐 120% 이자에 무슨 친목이 있는지는 이해를 못하겠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제해서 소송을 해드리진 않았어요. 그런 거 꿰어내서 소송하시는 분도 좀 계세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꿰어냈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하여간 설득을 해서 그렇게 소송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 이거를 막는 미봉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냈다면 그분은 나중에 또 다시 돈을 빌리게 될 때 자기는 빌릴 데가 없어요. 그죠? 아무도 안 빌려주겠죠. 연 24%로 돈을 빌려준다? 그거는 그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튼 그런 것 때문에 참 떠다닌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요건 좀 다른 건이었어요. 할머님이 이제 어떤 남성분한테 5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500만 원. 근데 현금으로 빌려주신 거예요. 차용증 안 썼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계좌 이체라도 해줬으면은 하다못해 이 계좌 한 거 차용금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왜 당신 원인도 없이 나한테 500만 원 받아가느냐, 이런 식으로라도 청구하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현금 줬으니까요. 할머니 와가지고 어떡하냐고, 시장에서 나물 판 돈인데 뭐 이러시는데 안타깝잖아요. 근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100% 지휘소송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제 평소하고는 좀 다르죠. 저는 그런 건 좀 굳이 돈 날리신다고 생각하는 타입인데 이건 좀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금액이 소액이었기 때문에 제가 노림수가 있었는데 그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죠. 해가지고 할머니한테는 내가 그냥 법원에 내시는 돈만 내시고 소송 이기고 소송 비용이 확정 결정 나오면 그때 내가 청구를 해서 돈을 받겠다. 그렇게 그 비용만큼 저한테 주시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고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법무사 개업하고 딱 유일하게 한 건 있는 예외의 케이스예요. 오셔갖고 후불로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너무 안타까우신 분이라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그 겨울에 오셨는데 이게 동상으로 이게 손가락이 시꺼매가지고 손톱이 다 새까매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해드린 거예요. 여튼 상대방한테 제가 2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2천만 원. 네. 그랬더니 상대방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변서를 저희한테 보내네요. 아니 내가 빌린 건 500만 원인데 무슨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답변서를 자필로 써갖고 보냈더라고요. 옳다구나. 바로 준비서면 바로 보냈죠. 500만 원 빌린 거에 인정한 자백 원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 낮추겠습니다 하고 청구 취지를 500만 원을 감축시켜버렸어요. 소송 끝났죠. 상대방이 자백했는데 뭐 상대방이 자백하고 제가 원용했잖아요. 그때 돼서 이제 상대방이 뭐 자백을 취소하려고 취소한대요. 우리가 동의해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뭐 형사처벌 뭐 받을 그런 죄를 지어가면서 자백을 시켰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 혹시
그 증조부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만나게 해드릴까요? 뭐 이런 거. 그 선생님 야구 빠따의 다른 용도가 뭔지 아시나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안 한 이상은 괜찮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소송이 끝나버렸어요. 할머님 뭐 아주 좋아하셨죠. 웃긴 게 그렇게 소송 끝나니까 상대방이 소송이 끝난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돈 주겠다 하고 그 할머니한테 만나서 돈 주고 취하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취하해주고 끝났어요. 그래서 판결문도 없이 그냥 뭐 판결문 있으면 좀 보여드리겠는데 어처구니없이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제 비용 못 받았죠. 저는 소송 끝나서 소송 비용에 확정 결정 받아서 돈을 그 돈으로 제가 상대방한테 청구하기로 했는 건데 소취하려고 했으니까 소송 비용이 확정 결정이 어딨어. 돈 날아갔지. 그래서 대신 할머니께서 뭐 조금 그냥 고맙다고 봉투 하나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진짜 딱 맛있는 거 사 먹게 10만 원 주셨더라고요. 예,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그래도 뭐 돈은 정말 뭐 제가 평소 받는 거에 뭐 어마어마하게 낮게 받은 거지 케이스지만 하여튼 너무 할머님이 너무 감사해하는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요. 명절 때 뭐 또 나물 하라고 이렇게 또 주고 가셨어요. 그냥 이거 뭐 먹고 가라고 이러면서 하여튼 뭐 그런 사건도 있어요. 서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엎어지는 사건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이 한 몇천만 원 되는 사건이었으면 이런 작전 못 써요. 왜? 그 정도쯤 되면은 상대방이 법무사를 찾아갈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 정도? 한 돈 1000만 원 밑으로 사람들 인식이 그래요. 뭐 이 정도면 굳이 법무사 찾아가지고 뭐 몇십만 원씩 줘가면서 답변서 준비 서면 뭐 최소 4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줘가면서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금액은 우리 법무사 보수표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500만 원 때문에 내가 그거를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긴다? 변호사 330만 원? 그건 아니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답변서를 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본인이 직접 답변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끝나버렸죠. 여튼 서증이 있으나 없으나 소송의 전개는 정말 알 수 없어요. 그거를 핸들링하는 그 법무사나 변호사님의 실력이 달려있는, 재량이 달려있는 케이스도 많으니까 어쨌거나 한 번쯤 한 번쯤이 아니지 살아가시면서 법률적으로 곤란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사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마산청원 소송회생 파산 상속 전문 법무사 박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